이제는 그 지우고 싶은 그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조은석 특검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서울 고검으로 나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또 정신 나간 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게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거는 이제 꽃놀이패다 특검의 맞아요. 꽃놀이패다 네. 그랬는데 체포영장 발부가 되면은 그러면 특검이 일을 잘한 거고 발부가 안 되면 법원이 욕을 먹고 윤석열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저 출석할게요 안 나올 수가 하면은 없지. 그러면 예. 뭐 그것도 이제 저 특검의 성과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도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게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네. 지금 근데 뭐또 또 꼼수 씁니다 지금. 비공개 아니면 안 나간다며. 지하 주차장으로 가고 싶다. 지금 지하를 너무 좋아한다 이러는 건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 평론가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아니 나 특검 조사는 나가겠다. 당당히 나간다. 당당히 당당.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나오는 게 일단 특검에서는 오전 9시까지 나오라 그러는데 아니 나 아침에 늦잠 자고 준비할 시간 필요해. 오전 10시까지 나가게 해달라. 그 특검이 받아줬어. 그래 오전 10시에 나와라. 그랬더니 비공개로 출입하는 거 안 해주면은 나 출석 안 하겠다. 이거는 이놈은 진짜로 너무 안 당당하잖아. 야, 당당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겠다. 이게 말이 되는 모순적인 말 근데 아닙니까 이게? 물론 너무- 약간 이게 네. 그 좀 뭐랄까 샌드위치 비슷한 건 있는 게 당당히 나온다 그랬잖아요. 또 당당히 나오면 또 당당히 나와서 욕을 먹긴 하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당할 건 없으니까. 근데 어찌 됐든 그 동안에 경찰의 3번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특검이 잘못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뭐가 잘못돼요? 본인도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 야당 추천 특검에 수사팀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레코트판 돌려가지고 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젠 짜증이 나잖아요. 게다가 피의자의 뭐 인권 또 이따위 소리를 하던데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내란범이 살기 좋은 나라 됐습니까? 뭐 내란범을 위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아니 박근혜 최순실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퇴임하자마자 탄핵 이후에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했습니다. 그렇지. 가서 포토라인에 사진 다 찍고 심지어 워딩까지 땄어요.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본인은 이제 파면당해가지고 박근혜랑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인권이 없고 자기만 인권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저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도 또 특검 가지고 지금 말장난 지금 윤석열 또 하고 있는데 말장난 하는 거죠. 저는 빨리 체포영장 전 집행하고 그냥 저는 인신구속 하는 수밖에 없다. 저 뭐 말로 해서 들을 유형이 아니다. 절대. 아니 그리고 봅니다. 저는 정말로 다른 그 피의자가 그 인권 얘기하면서 포토라인을 서지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윤석열 검사 시절에 정말로 많은 사람을 지가 포토라인 세웠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런 얘기하니까 정말로 화가 납니다. 화가 저는 나. 박근혜 인권을 위해서 네. 화가 납니다 지금. 최순실도 끌려왔는데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청소하신 아줌마가 뭐 하고 있네 뭐 하고 욕도 하셨잖아요. 그때 다 기억나요. 저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오던 모습까지. 이거 보면 법원은 뭐라고 할 거야? 법원이 기각하면서 얘기한 거 그거잖아. 야 특검은 잘 나오면 나겠지. 되잖아.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체포영장 기각해준 거 아니에요? 머쓱해.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다시 한번 형소법에 의거한 절차를 다시 밟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경고 날린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저 체포영장 기각됐을 때도 추석 이제 요구하고 바로 추석 요구했잖아요. 그러고 안 나오면은 바로 체포하겠다. 다시 영장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네. 상황이었고 그거에 이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뭘 믿고 윤석열이 솔직히 저렇게 뻗대는지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솔직히. 가. 네. 그럼 뭐 예전에 수사기관 쇼핑한다고 뭐 야당, 민주당이나 뭐 이제 이재명 대표나 막 공격했잖아요. 가나에 본인- 쇼핑한다고 막. 네, 본인이 지금 수사기관 쇼핑하고 쇼핑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경찰이 부르면 안 나가고 특검이 부르면 나가기 싫었지만 어쨌든 체포될 것 같으니까 또 나간다고 그러니까, 했다가 또 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이건 뭐 특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지만은 이 정도면은 결국은 체포를 해도 법원이 내주게 체포영장 그러니까, 청구해도 법원이 네. 내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48시간이잖아요. 체포는 어쨌든 48시간이에요. 그 이후에 그러면 구속을 일반적으로는 체포하고 그 다음에 구속하고 이제 그렇죠. 네.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은 체포는 됐는데 48시간 또 풀려나면 이게 국민들은 또 황망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잘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의 이런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자충수 같은 게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2번으로 또 생떼 쓰고 있는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윤석열도 나간다며. 어. 김건희도 나가야지. 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가 아주 심각한 착각에 지금 빠져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요.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만인이 법 앞에 다 평등한데 본인들이 그동안에 법 안 지키고 살았죠.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을 덮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까지 기획해서 실제 실행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책임을 물릴 시간인데 여전히 본인들은 법 위에 있다라고 여전히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를 여전히 인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 원칙도 있고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보호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갖고 오는데 그걸 인정하면서도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 헌법이 부여한 체계 중에 가장 대원칙이 뭐냐? 실체 진실 밝히는 원칙. 그렇죠. 실체 확인을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비례성의 원칙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실체 진실 발견의 의무가 있는 거고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는 거를 지키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앞에 실체 진실 발견하는 거랑 행위 책임을 다 빼버리고 나 인권 보장해줘. 그럼 연쇄살인범 어떻게 처벌합니까? 아니 그러면 뭐 성범죄 저지른 사람도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놀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도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니 오히려 뭐 잘됐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 계속 불러가지고 윤석열이 또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특검이 무기한이 아니거든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 사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는 바텀업식으로 아래에서부터 쪼여 들어갈 게 아니라 지금은 이미 수사를 다 얼추는 해놨고 미진한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가장 센 놈부터 잡아 넣고서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저 방해 공작이 이제는 더 이상 전 조은석 특검이 물러날 네. 수 없고 사법부도 이쯤 되면 진짜 반성해야 맞아. 돼요. 그럼, 네. 반성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정말. 아니 왜 윤석열한테만 체포영장은 늘 기각이 되고 왜 늘 유리하게 결과가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만 나옵니까? 그렇지. 아, 일반 사건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지. 네. 안 하거든요. 민중이 특검도 빨리 나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건희 16일 날 입원했는데 오늘 26일 10일째 우울증으로 아산병원에 저는요. 입원해 있는 게 정상인지 싶어요. 저는요 하루가 지금 갈 때마다 마음이 타들어가요. 왜? 특검. 기간이 아, 짧으니까 그렇지. 이 몇 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제한된 시간에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 그나마 다행인 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이분은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풀려나기 네. 3시간 전에. 그거는 아마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기현 판사 쪽에서 보석을 해주겠다. 그 대신에 이제 거주지 제한도 하고 접견객도 제한하고 이런 걸 하는데 본인이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재판부는 다르지만은 판사들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 괘씸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괘씸하죠. 매우 괘씸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용이 그 재판부가 보는 건데 재판부 기피 신청이 나를 구속하지 못해서 안 달란 재판부하고는 제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그 재판부한테 기피 신청을 냈어. 아 뭐야 도발했네, 바보. 뭐야?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재판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내가 뭐 널 구속 못 시켜 안달이야 그냥 법리대로 볼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게다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 중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란 수계가 이미 풀려난 윤석열이 풀려난 상황에서 김용현까지 풀려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아요. 증거인멸 네. 뭐 입을 맞출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노상원이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노상원 맞아. 지금 이제 노상원이 언제지? 30일인데 30일에 뭐 추가 기소한다고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전모를 밝히는 거는 결국은 그날 당일에 했던 군인들은 싹 다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앞 단계에서 어디까지 언제부터 기획을 했고 어디까지 이게 됐느냐는 결국은 노상원, 김용현, 윤석열 요 세 명의 핵심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를 어떻게 족치느냐 오. 사실은 이게 핵심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요 구속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구속 수사를 하느냐? 원래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왜 구속을 수사의 방법으로 쓰냐면 결국에는 증거인멸 그렇지, 내지는 입을 맞출 도주 수 있어. 도주거든요. 네, 근데 네. 도주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누가 도망가겠습니까? 법정형이 높을수록 더 많이 도망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미래가 없는데. 들어가서 죽나 도망가서 다시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미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법정형이 높을수록 도주의 우려는 그냥 높다고 보는 거예요. 주거가 일정해도 법정형이 높게 나올 게 분명하면 구속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형량이 세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리고 나중에 미결로 구금된 거 다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뇌물죄 같은 거 구속 많이 시키잖아요. 맞아요. 형이 네. 높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란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란 수괴.
와, 사형과 무기징역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고 주요 임무 수행자도 무기징역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상원이든 김영현이든 다 지금 구속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풀어준다? 밀항하면 그 판사 책임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못 잡아와요.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을 빼놓고 어떻게 이걸 재판을 합니까? 내란의 수괴는 풀어주고 그 지견이가 풀어줬죠. 그리고 또 열받네. 그리고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는 지금 또 영장이 재발부돼서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 형평의 불일치 이거를 전 사법부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괴는 놔두고 밑에 주요 임무 종사자들만 갖다 넣습니까? 이 재판의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깨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러면 사법부가 저 국민들 앞에 신뢰 못 받습니다. 당장 수괴부터 잡아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와중에 지금 여인형 이진우 나왔죠. 조건부 보서. 그리고 여인형은 아니고 여인형 이진우하고 말고 이제 이진우하고 박한수가 박한수가 나왔구나. 건참 맞춤. 네, 나온 그것도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엄사령관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방금 전에 김봉식도 나왔습니다. 김봉식도 김봉식도 나왔어요? 보석으로 네.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맞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싹 다 다시 해가지고 재구속을 하는 게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한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수사에 내가 다 협조하겠다라는 그래서 거예요. 딴짓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이 사람은 협조를 안 하고 이 사람은 증거인멸이나 뭔가를 딴 얘기를 하면은 그냥 구속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대충 견적이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거를 다 다시 재구속을 하는 게 여러모로 그러면 이제 다른 죄명으로 또 찾아가지고 물론 맞아요. 찾을 수는 네. 있는데 그래서 집중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감정선산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보석에 나오는 게 그렇지만은 조건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 수사는 이제 재판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 가가지고 한번 다 물어보세요. 어느 사법부가 내란의 수괴는 풀어주고 그 밑에 사람만 갖다 그래, 내는 윤석열은 나라가 진짜 문제야. 우리나라 빼고 네. 없어요. 재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수괴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반대로. 그럼에도 반대로 불구하고 하고 이제 있죠, 김용현하고 노상원은 신병 확보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내란 특검팀이 어떤 의혹을 중심적으로 밝히겠다 이런 선전포고문과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외환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상징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 노상원 수첩에 그래서 뭐 북한 도발하는 그 NLL에서 뭐 유도한다는 둥. 유도한다는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오물풍선 그 여러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래 아니면 인터뷰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저거에 곽종근 저번에 경향신문 인터뷰한 거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오물풍선 저거 날라오기만 하면 원전 폭격하겠다라고 김용현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게 정말로 우발적인 건지 아니면은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건지를 네.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자들의 더 많은 증언들과 증거들이 좀 수집이 돼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핵심은 노상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노상원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수사라는 게 그렇지만은 내가 이걸 불면은 나한테 불리한데 노상원이 불리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검찰들이 했던 특수수사 기법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꼭 옳은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맞아요. 가족을 네. 턴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게 만들고 아 그래 그럼 일종의 플리바게닝도 좀 해주고 요거 얘기해주면 우리가 형량은 좀 깎아주거나 이렇게 감면해준다. 해줄게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의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침범을 유도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무인기를 지금 보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많은 분들이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내란 특검 사무실을 차리면서 서울 고검 간다고 했을 때 맞아요. 왜 검찰 잔당들이 남아 있는데 굳이 사무실을 둬야 하냐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외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군사 기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려면은 이제 정부 청사, 그러니까 정부 네. 기관이 있는 대로 보안이 되는 대로 가려면 이제 그런 거고 서울고검은 그래도 조금 이제 기류가 네.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예, 지금 김건희 재수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이제 약간의 그 수뇌부하고는 선을 좀 긋지 않았나? 그 제가 생각이 들어요. 조은석 특검을 굉장히 잘하는 분한테 들어봤더니 뭐냐면은 처음에 서울고검을 택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들을 신문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드론 전력 같은 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실제로 스파이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많이 동원을 하는데 그 서울고검청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훈련상 국가 중요시설로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주변에 드론도 못 띄우게 돼 있대.
그러니까 그런 기밀들이 나갈 걸 우려해서 사실은 서울고검이 한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약간 오해를 처음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여기 경향 TV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검사들 어차피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고 있는데 그냥 방 빼라. 거기 가서 특검 쓰면 된다. 그 특검팀이 메머드기 때문에 서초동에서 그만큼의 단기 임대를 얻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출범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검찰 청사를 한번 쓰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실제로 조은석 특검이 고검에 가서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보안 이슈까지 그러니까, 역시 더 김규야. 있었다고 보는데 네. 저는 다른 이유로 검사들 일 안 하니까 괘씸해서 난 방 빼라고 한 거고 지금 1인 1실이거든. 예. 2인 1실 쓰라고 이제 한 건데 지금 이 외환죄가 왜 중요하냐면은 외환 유치죄라는 거는 사실 외국과의 통모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입증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 북한하고의 예. 그 통모를 실제로 입증하기 오지도 어렵고. 않았고. 예. 근데 문제는 일반 이적죄가 있어요. 일반 이적죄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때 처벌을 하는 건데 이게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합니다. 근데 지금은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들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 외환죄도 사실은 그때 특검에서 뭐 넣니 많이 뭐 했었는데 당연히 넣어서 수사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란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수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위에 그냥 끄트머리만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 밑단에 누가 기획했고 모의했고 누가 실행에 어떤 역할들을 분담했는지 큰 그림이 아직 안 나와서 왜 수사를 안 했으니까 맞습니다. 검사들이 비하폰 쓰면서 네. 조율한 거 아닙니까? 전 이번에 특검이 하루를 아껴야 된다. 지금 하루가 정말 가슴이 타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윤석열부터 체포해가지고 네. 좀 실체를 다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